피해자 김용철 씨를 차로 치고 도주하셨죠? 도주라니요. 진짜 친 줄 몰랐습니다. 김용철 씨가 뭐라고 했는데도 그냥 가셨다면서요. 사람이 많이 다니는 일반 통행길이라 속도도 내지 않았고 주위 소리도 너무 시끄러워서 정말 몰랐어요. 진짜 억울합니다. 고객님, 그럼 내일 오후 1시쯤에 집 근처 카페에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상품은 진짜 좋은 겁니다. 네. 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 계약 잘 됐어. 다행이다. 오늘 기분도 좋은데 빨리 집에 가서 한잔 해야지. 다행히 그래도 집에 가서 한잔하니 참만 다행입니다. 술 마시는 사람들 진짜 많네. 좋을 때다. 조심해서 운전해야지. 좀 어지러워. 내가 어지러는 거고. 사람 많은데 차 지나간다고 그러는 거고. 여기 차 다니는 길 맞는데.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뭔가 의사표시를 하셨나 보네요. 오. 여보세요? 1234 찾아내시죠? 네, 그런데 어디십니까? 경찰서입니다. 뺑소니 신고 들어왔어요. 네? 뺑소니라뇨? 경찰서 오셔서 조사 받으세요. 알겠습니다. 피해자 김용철 씨를 차로 치고 도주하셨죠? 네? 저 사람 친 적 없는데요? 일주일 전에 일방통행길에서 김용철 씨를 치고 도주하셨잖아요. 피해자가 오수자 씨 차에 팔을 다쳐서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고 뺑소니를 신고했습니다. 뺑소니라뇨? 진짜 저 친 줄 몰랐습니다. 그랬으면 차를 세우고 조치를 했죠. 아무 느낌도 안 났습니다. 김용철 씨가 뭐라고 했는데도 그냥 가셨다면서요. 사람이 많이 다닌 일방 통행길이라 속도도 내지 않았고 주위 소리도 너무 시끄러워서 정말 몰랐어요. 아, 진짜 억울합니다. 자, 오숙자 씨가 뺑소니범으로 몰렸는데요. 상황을 봐서는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약간은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네. 빨리 사건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숙자 씨는 좁은 일반 통행길을 운전 중이었는데요. 차량 옆과 앞으로 사람들이 계속 지나다녀서 시속 10km 정도로 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량 오른쪽 앞에 있던 김용철 씨가 오숙자 씨를 향해 뭐라고 하는데요. 당시 주변이 시끄러워서 김용철 씨가 뭐라고 하는지 듣지 못했던 오숙자 씨는 사람이 지나다니는데도 운전을 해서 뭐라고 하는 줄 알고 죄송하다는 표시로 목례를 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며칠 뒤 문제가 발생합니다. 김용철 씨가 오숙자 씨를 뺑소니로 신고를 한 것인데요. 오숙자 씨는 속도도 내지 않았고 김용철 씨를 치지도 않았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자, 그러게요. 오숙자 씨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상황인데 갑자기 뺑소니범으로 몰려 조사까지 받아서 참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이후에 제가 상황을 좀 더 조사를 해봤습니다. 예. 오숙자 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서 형사 기소되었고요. 설상가상으로 면허가 취소될 뿐만 아니라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4년간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 오숙자 씨의 주장이 맞다면 정말 이게 억울한 상황일 텐데. 그렇죠. 예. 자, 우리 형사법과 교통사고 전문이신 김태현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숙자 씨 입장에서는 참으로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흔하지 않은 일처럼 보이지만 드라마의 오숙자 씨처럼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고 현장을 빠져나가 뺑소니범으로 신고가 되어 억울하게 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게 실제로 오숙자 씨 같은 사례가 많이 있나 보네요. 자, 일단 오숙자 씨는 뺑소니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뺑소니 운전은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흔히 특가법에 규정된 도주치사상죄를 말합니다. 도주치사상죄. 예. 예, 이게 뭡니까? 네, 자동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중과실치사상의 죄를 범하고 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 발생 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현장으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는 경우를 특가법상 도주치사상죄, 그리고 유기 후 도주치사상죄 이렇게 성립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도주 차량 운전자는 특가법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 도주 차량 운전자는 특가법에 따라 가중처벌 받는다고 하셨는데 가중처벌의 수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이보다 더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 그리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처분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행정처분은 어떻게 됩니까? 네, 도로교통법에 따라 우선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고 일정 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단순 뺑소니를 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4년 동안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음주운전 상태에서 뺑소니를 한 경우에는 5년 동안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운전을 하는 입장에서는 4년이란 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다시 따지 못한다는 게 너무나 크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럼요. 이게 4년간이면 굉장히 긴 기간이거든요. 이 정도로 기니까 오숙자 씨가 계속 억울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뺑소니 누명을 좀 어떻게 벗을 수 있을까요? 우선 이 사건의 경우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는지가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결과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 즉 이 사건과 관련된 도로교통법 제82조 운전면허의 결격 사유 제2항을 보면 도주치상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벌금형 미만인 기소유예 처분 등을 받게 되면 4년간의 운전면허 취득 결격 기간에 해당하지 않고 바로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게 형사처벌 결과가 중요하네요. 그러네요. 예. 네, 이처럼 형사처벌의 결과가 중요한 이러한 사건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된다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우선 드라마 사례에서만 볼 때 오숙자 씨는 기본적으로 차량 블랙박스와 사고 현장의 사진, 사고 현장 주변의 CCTV 등을 최대한 수집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 피해자와 차량이 접촉이 있었는지, 오숙자 씨 입장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구호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맞는지 등을 의견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네. 자, 일단 드라마에서는 오숙자 씨가 면허가 취소될 뿐만이 아니라 4년간 운전면허도 취득할 수가 없게 되는데, 자, 아무래도 당장 운전을 하지 못하면 일에도 굉장히 큰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어려운 상황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오숙자 씨의 경우 직업이 차량을 자주 이용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예. 면허가 취소되면 당장 생계가 곤란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면허 취소라는 행정 처분에 대한 구제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분 결정 통지서를 첨부를 해서 해당 경찰서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이의 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면허 취소에 이의가 있다고 바로 그냥 소송을 제기하면 안 되나요? 네, 도로교통법상 행정처분은 필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하지 않고서는 바로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이게 행정심판을 거쳐야 행정소송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드라마 사례에서 오숙자 씨의 경우 우선 행정심판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소송도 함께 제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소송과 함께 면허가 당장 취소가 되지 않도록 집행정지 신청도 해야 합니다. 그럼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같이 신청하는 게 이유가 어떤 이유죠? 예, 왜냐하면 이미 면허가 취소된 이후에 네. 오랜 시간 동안 검찰 단계에서 다투다 형사처벌이 혐의가 없게 되거나 나중에 법원에서 무죄가 나더라도 이미 오랜 기간 면허가 취소된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오숙자 씨처럼 면허 취소의 행정 처분을 다투는 경우라면 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우선 행정 처분이 집행정지부터 시켜놓아야 합니다. 예. 이러한 집행정지는 취소 소송과 무효 등 확인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지금 오숙자 씨가 뺑소니 누명도 지금 벗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게 좀 가능할까요? 네, 만약 실제 접촉이 있었다면 이를 인식을 했는지 그리고 구호할 필요성이 있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예. 오숙자 씨가 접촉을 인식하지 못했고 사고의 경위나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나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구호할 필요성까지 없었다면 특가법상 도주치상죄, 즉 뺑소니는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검토 결과 뺑소니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힘들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자선책으로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되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해서 선고유예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다면 예. 4년간 운전면허 취득의 결격 기간은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또 이런 경우도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경미한 접촉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상대가 괜찮게 가세요 이렇게 제스처를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갔습니다. 근데 그 뒤에 그 사람이 뺑소니를 신고를 하는 거예요. 아, 이런 거는 뺑소니에 해당이 됩니까? 예, 이런 경우도 실제로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요? 가벼운 접촉 사고 후에도 상대 쪽에서 괜찮으니 그냥 가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 해도 네. 법에서는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구호, 신고 그리고 꼭 자신의 인적 사항을 제공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뜨면 절대 안 됩니다. 이를 역으로 이용해서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악성 피해자도 많습니다. 야. 참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일부러 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참 세상 흉흉합니다. 못 믿겠어요. 예. 자, 그러면요 저희가 억울하게 교통사고 뺑소니범으로 몰리지 않게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예, 가벼운 접촉 사고라 하더라도 상황을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신고와 인적 사항 제공, 즉 명함이 있으면 명함을 꼭 제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령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에 네. 혼날 것을 두려워해서 자리를 먼저 이탈해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죠. 예. 이 경우에도 피해자를 붙잡을 수 없으니 어쩔 수 없다 여기고 그냥 자리를 떴다가 뺑소니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네. 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근처 경찰서나 파출소에 가서 내가 언제 어디에서 어린이 한 명을 차로 치게 되었는데 아이 가족이 자신을 찾으면 꼭 이 번호로 연락을 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인적 사항을 꼭 제공해야 합니다. 네. 오. 자, 그러니까 가벼운 접촉 사고라 하더라도 반드시 신고를 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을 하라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의뢰인 오숙자 씨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억울하게 뺑소니로 몰려 면허 취소 처분을 받으시게 된다면 당장의 생계가 곤란해지기 때문에 우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면허가 취소가 되지 않도록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접촉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과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성이 없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신다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 면허가 취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